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침체 속에서 6억 원 이하가 매매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오히려 이제 6억 원 이하 비중은 늘었어요. 작년보다 7.2%포인트 늘은 37% 정도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서민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6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이제 저가 아파트 아니면은 뭐 현금 부자들이 살 수 있는 15억 이상 아파트로 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시장 자체가 부동산 자산 시장 상황이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값 구간별 거래 비중을 보면은 21년도하고 22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이렇게 늘었죠.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들도 소폭 이렇게 늘었는데 이제 반면에 6억 원에서 15억 사이에 끼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뭐 이런 아파트들은 뭐 대출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사실상 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저리고 대출을 좀 많이 받지 않아도 되죠.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원래 대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 현금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에 영향이 없는 쪽으로 자산의 시장이 지금 초양극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빠진다 했는데 양천구도 보면은 사상 첫 국평이 20억 시대입니다. 목동 5단지 같은 경우에 전용 84입니다. 21억 3천만 원에 좀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 내에서도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핵심지 중에서도 이렇게 재건축 단지죠.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25개 구에서 전용 84 아파트 값이 20억 원을 넘은 곳이 이제 11개 구가 됐는데요.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이 위축된 상황이잖아요. 위축된 상황인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 50대 중반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가장분께서 사연 주셨어요. 뭐 현재 저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한 채는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 다른 한 채는 이제 실거주 중이고요. 여유 자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세대 분리된 딸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자녀 자금까지 보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에서 재개발이 예상되는 구역에 투자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뭐 세대 분리된 자녀분의 딸이 있고 뭐 여유 자금이 한 5천에서 뭐 1억 정도면은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현재 뭐 움직임도 있고 구역 지정 이제 발표까지 한 데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21곳을 발표를 했죠. 사실 그런 지역들을 우선해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순식간에 좀 호가가 오르고 사실 원래는 그랬어야 하는 시장이 맞는데 현재 주택 상황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어요. 그죠? 막 금리가 오른다고 하고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발표를 해도 사실 호가가 많이 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은 소액의 자본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요거죠. 노후주거지 최고 50층 재개발 오세훈표 모아타운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후보지 21곳을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요런 지역들이죠. 요런 지역들이 뭐 21곳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도는 보시면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 21곳 최종 선정 7월 추가 공모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현재 21곳이 발표가 된 거고 7월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모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22일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입니다. 지금 모아타운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신축하고요.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노후도가 맞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재개발이 기존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런 지역들도 개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로주택을 있잖아요. 가로주택 같은 경우 규모가 작아요. 거의 뭐 나홀로 아파트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나홀로로 하지 말고 그런 가로주택들 구역들을 모아가지고 즉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좀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사실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액의 자본으로 투자하기에는 전 투자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습니다. 뭐 모아타운이고요. 이렇게 개별 이 소규모 가로주택들을 모아가지고 모아타운으로 좀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의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단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2022년 6월 23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에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6월 23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니까 6월 23일에 내가 거래를 하면은 다 현금 청산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은 그런 게 아니라 6월 23일 이후에 해당 구역 내에 뭐 신축이나 지분 쪼개기 등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을 내가 사게 되면 현금 청산이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이전에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내가 사게 되면 현금 청산은 되지 않습니다. 즉 거래를 막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 이제 또 주의하실 점은 있죠. 이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해당 구역에 내가 소유권을 확보해야지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자격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10년, 뭐 15년도 걸리는데 이런 가로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밖에 걸리지가 않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소액의 자본이 들어가니까 수익률 측면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모아타운 대산지 선정 결과가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21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들 중에서 입지가 첫 번째이죠. 입지. 그리고 이 면적을 보면은요. 면적이 좀 좁은 데보다는 면적이 좀 넓은 데를 우선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 자금이겠죠. 자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초기 단계 이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즉 실투자금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상세한 지도들은 이미 서울시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21곳이 발표가 되어 있으니까 뭐 요런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물건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네이버 지도로 간략하게 빌라를 한번 검색을 하시면은 빌라들이 나오죠. 뭐 해당 이런 지도가 있잖아요. 요 지도 내로 가셔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키신 다음에 매물을 검색을 해보면은 그 구역 내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양천구 신월동 모아타운 갭이 5천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또 다른 매물을 보더라도 뭐 상계동 일대도 있죠. 여기도 모아타운 선정 지역이고 매매가가 한 2억대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세를 끼고 산다라고 하면은 실투자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뭐 또 다른 지역도 있죠. 뭐 강서구 방화동 일대도 있습니다. 제가 뭐 예시를 드는 거는 어떤 식으로 물건을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물건을 꼭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건을 찾아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 침체 속에 6억 원 이하 15억 이상이 매매를 주도하고 있다. 6억 원 이하는
보금자리론이 적용이 되니까 거래가 많고 상대적인 겁니다. 15억 이상은 현금 거래로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양극화 현상으로 판단이 되고요. 목동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용 8사가 21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거래가 위축 속에 있는데 핵심지의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신고가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서울 2주택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5천만 원 투자 문의를 주셨는데 서울 모아타운 선정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뭐 선정 예정지라고 하는 데보다는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데를 하셔도 됩니다. 뭐 선정 발표를 했더라도 사실 호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아서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선정 팁은 이 급지를 우선을 하고요. 구역 면적이 좀 넓은 지역.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 투자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매수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으로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